북한 지역 연구 스터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북한 지역 교통망 현황과 정비 확충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영봉 박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남북의 분단이 이런 모든 교통망을 차단을 해버렸다는 거. 오고 갈 수 없는 길을 다 막았다는,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았다는 거. 참 이걸 보면서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과거에 동서독으로 나누어졌던 그곳에,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지나는 많은 고속도로망, 그리고 그 고속도로망을 통과하는 수없이 많은 물류, 저 남부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물류들을 보면서 참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참 고속도로망이 뚫려서 많은 물류가 오고 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에, 참 북한 지역 교통망은 우리와는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지역의 교통 정책을 보면은 우선은 북한은 철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고속도로, 물론 철도도 우리는 잘 돼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망과 항공망 이런 것이 잘 돼 있지만 북한은 오직 철도 중심으로 하고 아주 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최소화하고 이제 교통정책은 여객 운송보다는 이제 주로 화물 운송 중심 체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도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 운송부문 기본 방침으로 이제 거기서 세우는 걸 보면은 집중 수송, 지맘 수송이 컨테이너 수송 같습니다. 연대 수송 이런 것을 제시하고 철도 수송 능력 향상, 전철화, 신호 자동, 이제 차량 생산, 철도 신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에서 이제 필요성을 역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철도가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철도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서 인민 경제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을 철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철도 부담 경감과 함께 이제 국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급격히 이제 북한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제 70년대 이전에는 일제 시대에 건설된 장비의 수리와 복구에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 수송 능력 부족 현상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75년을 수송해로 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송에 대한 집중적인 이러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연대, 컨테이너 수송, 그리고 사마 수송 체계로서 이제 관리, 색도, 컨베이어도 이러한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77년 토지법을 제정, 국토건설 총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포괄적인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78년에 이제 수송혁명 200일 전투 추진, 우리 전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거 확대 시도하고 이제 6.25 전쟁 파괴시설 복구를 위한 복구 콘크리트 침목 생산과 평원성과 온나선 수송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철도 수송 능력과 철도 전기와 중앙 레일을 보급하고 이제 수송 능력 향상 및 수송망을 확장해서 대형 중량화를 추진합니다.
북부 철도가 완성되고 서부 지역의 새로운 한상 철도 형성과 나아가 이제 고속도로 건설 추진 및 이렇게 주요 간선 도로의 고속도로화가 이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네. 주요 문제점을 보면은 절대적인 교통시설의 이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시설 및 운영은 전 근대적 수준, 새로운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 포장률, 복선화율, 다목적 항만 등 이런 것이 너무 지금도 이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간 산업시설 간 연계 교통망의 단절로 물류의 이동 및 생활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거점이 갖춰져야 할 물류 단지 및 환송 시설이 이제 부족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 수송 체계가 아주 그 미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대도시 주변에 이제 우회도로의 교통망이 잘 지금 돼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데 그 외에 지역 잘 돼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는 이제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도시 주변 우회 교통망의 부족으로 교통량 증대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항공 및 항만 시설이 취약으로 국제적인 연기망 부족. 역시 이제 북한은 지금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운영을 않고 있고 항만 시설 역시 이제 해외 국제적인 이런 이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철도 위주의 교통체계 형성으로 도로는 아주 그 보조 기능 및 단거리 운송 수송 이용 수단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망의 평양 및 서부 지역 편중 시설 거의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교통망이 발전해 있고 또 내륙과 기타 지역의 연결은 아주 그 취약한 그런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죠. 지역별 교통시설 분포는 철도를 보면은 이제 철도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 수송의 약 90% 이상이 이제 철도 그리고 여객 수송도 70한5% 정도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철 정도 철도 중심 교통 시스템을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제 일제가 남겨놓은 철도 시설의 복구와 이제 더불어서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수송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제 철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북한이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철도가 대량 수송과 또 규칙적인 수송이 가능하고 수송 원가가 싼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더욱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의 연장 길이는 지금 우리보다도 더 깁니다. 약 한 우리의 1.5배 정도.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것은 전철화율이 높습니다. 80%, 단선이 98%, 표준계가 88%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도망은 10여 개의 간선 철도망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 해안의 경의선 그리고 이제 원나선과 이를 잇는 평원선에 의해서 H자형으로 이제 간선 철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남한은 지금 뭐 전철화율이 약 한 21%, 북한은 한 80% 정도지. 에너지 공급과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철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철화율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철도망을 보시면 이제 역시 그 서부 지역이 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철도망이 많이 건설되어 있지만 그래도 철도망은 전국적인 그런 북한 전체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평이선과 이제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만포라든지 평부선 이제
이 개성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동부 지역을 보면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나진 선봉까지 이게 대표적인 노선이죠. 그리고 이제 내륙에 보면은 이제 새롭게 된 만포선, 평양과 만포.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집안으로 이제 가는, 그리고 이제 한북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이제 그 중국의 이 접경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한북선, 이런 것이 이제 내륙 지역에는 이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뭐 청년선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항해 청년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깔려 있죠. 네. 큰 틀을 보면 이제 북한 교통망의 그큰 틀이 이제 여기 이제 뭐 서부철도망 노선과 내륙철도망 노선, 이제 이게 만포에서 이제 중강전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 또 동부철도망하고 또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동서횡단철도망도 이제 평양과 이제 원산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 음, 개성 쪽에서 이제 또 저쪽으로 이제 원산 쪽으로 이제 연결. 이제 그럼 개성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서부와 내륙, 그리고 이제 동서 이렇게 철도망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도로망은 이제 그 철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수송량 중에서 약 한 42%, 화물은 약 37%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의 그 이제 원칙이랄까, 그것은 뭐 산간지대의 교통문화 해결, 농촌의 기계화 실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워낙 거기는 농경지가 부족하니까 주로 약 한 30km 이내 이런 단거리, 최근에는 이제 뭐 100km, 200km까지 이제 운송거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로 이제 4차선 고속도로, 그리고 1급 이하의 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도로 포장률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포장률이 우리는 거의 뭐 100%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률이 8에서 10%, 매우. 80년대만 해도 그 접경 지역 저희가 이제 출장을 다니면은 많이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80년대 초만 해도. 네.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제 접경 지역 출장 다녀보니. 그리고 지방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태도 북한은 8에서 10%, 이렇게. 고속도로를 제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이제 참 시속 50km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게 참 얼마나 도로 사정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지금 이제 북한 도로망이 이제 고속도로망 빨간색으로 지금 있는 고속도로망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1급 도로망, 이제 이게 이제 주 어떻게 보면 도로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서해에는 이제 우리 판문점 개성에서 이제 평양 쪽으로 이제 금천, 사리온, 항주, 중화해서 이제 평양, 순안, 그래서 저 신의주까지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와 함께 또 1급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는 몇 개 안 됩니다. 평양에서 원산, 통천 뭐 여기까지 돼 있고, 평양에서 이제 해천. 여기서 참 그 상당히 놀란 게 중국하고 이렇게 많은 그 관계를 하면서도 평양에서 어떻게 신의주에 고속도로망이 안 돼 있다는 게 참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동해축상에서도 이제 주로 1급 도로로 해서 이제 고성에서 원산, 함흥에서 원성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북부 내륙축 노선도 이제 평양, 이천, 곡선, 양덕, 시천, 초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1급 도로 이하로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동서연결축 노선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평양 원산강 고속도로에서 원산을 지금 많이 이제 키우면서 아마 도로망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그래서 이제 교통망 역시 이제 서해 쪽, 서부, 서해 쪽, 남한은 국도 1호선과 이제 연결이 이제 가능한 그런 갱의선에서 이제 목포에서부터 이제 국도 1호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부터 이제 서울 평양에서 이제 신해주까지 그리고 국도 7호선은 역시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쭉 저기까지 위에 올라가는 예, 동서연결축, 동해 노선축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철도망하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항만을 보면은 뭐 이제 해운의 그 수송 분담률이 지금 2, 3%에 불과합니다. 그 뭐 국제적인 이런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뭐 항만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철도망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하역 능력 역시 이제 남한의 8.4% 정말 참 안타까웠죠. 이 실제 화물 취급량은 1,600만 톤. 이제 뭐 자료가 이제 좀 오래된 예, 자료입니다만 이제 항만 시설 현황을 살펴본 암벽 연장이라든지 이런 하역 능력. 물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국제적인 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만에서 많은 하역을 할 일이 없거든요. 네. 30여 개 항만이 있으면 이제 8개 무역항, 일반 8개 어항 14개로 이렇게 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무역항의 그 뭐 하역 능력 전체의 뭐 97.4%가 이 무역항 8개에서 이제 맡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활용도는 이제 흥남항이 그래도 제일 뭐 91% 높고 성림항 그리고 기타 항만은 20에서 50% 수준. 지금 무역항들을 정비 보강하고 있는 데 나진 뭐 성림 해주 무역항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자체적으로 화물성 건조 사업에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뭐 여기 각 그 8개 항 무역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심이 참 깊고 그래서 얼마든지 참 그 이제 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이제 이런 항만은 대단히 그 항만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는 뭐 무역항이 2개로 해가지고 단천항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8개항이 주로 이제 단천항을 제외한 에, 남포, 송림, 여기서는 이제 신의주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해주항, 원산, 흥남, 청진, 나진성 이렇게 해서 주요 이제 주요 항만입니다. 이제 전에 앞에는 이제 무역항이 이제 8개 무역항이고, 근데 이제 주요 항이 거의 다 무역항이죠. 네. 남포항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을 보면은 북한은 총 33개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용이 민항이 이용 가능한 항구 공항은 10개 정도. 그리고 국제공항은 평양 순환공항 유일하게 지금 하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은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오면서 많이 이제 개조를 하고 확장을 한 상태지만 어디 시골 비행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1995년, 55년 건설 후 1989년 평양 청년
학생 축전을 계기로 대폭 확충되었고 이제 3,000m급 활주로 이봉과 수중급 등하관제선 등을 보유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국적 항공사는 이제 고려항공이 유일하죠. 과거에는 이제 조선민항이라고 했는데 92년도에 이제 개칭을 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참 우리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저희를 싣고 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한 일이 다시 또 이루어져서 남북이 오고 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삼지연 공항 이게 이제 유일한 민간 전용 공항인데 삼지연과 이제 원산 이런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관광을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삼지연공항은 우리가 그때 많이 이제 우리 과거 정부에서 이제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북한의 주요 공항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공항, 그러니까 순환공항이죠. 평양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22km 정도. 순환공항에서 내려서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때도. 어랑공항, 나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대행 비행기 이용한 어랑은 그리고 삼지연, 해발 1,000m 할지로 그래서 이제 삼지연 공항을 사실은 남북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었다면은 이제 평양 관광과 함께 백두산 관광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관광을 하고 거기서 비행기로 다시 이제 항공편으로 삼지연 공항으로 가서 백두산 쪽을 관광하는 그러한 계획을 그때 이제 세우고 삼지연 북한 정부도 삼지연 공항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항주 공항, 북한은 3대 군용 비행장이라고 원산 지금 이제 원산 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활성화하는 그런 걸 보이고 그건 이제 이 관광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공항은 이제 위치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은 국내는 거의 뭐 업무상 이용 외에는 이제 민간 여행이 거의 없는 상태죠. 민간이 이제 국내선을 타고 다니면서 뭐 여행을 하고 이런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국제 항공 노선은 5개국에 개설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이런 몇 개 국가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온 세계에 다 지금 뭐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이제 이렇게 항공편이 다 설정이 돼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을 지금 이제 논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래의 한반도의 그 통일에 대한 그러한 이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혼란 없는 그러한 평화적인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조금 더 달라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책임이 또 사명이 더욱더 막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 한반도의 공간 구조는 이제 공부가지 공간 여건 형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륙과 연결돼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개발 축은 연안과 대륙 지향 쪽으로 발전하며 간선 교통체계가 형성될 거고 통일 후 교통 공간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네. 에, 우리의 철도가 이제 유럽으로 연결이 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철도를 통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연계가 가능해지다거나 육상 중심의 교통 처리 기능으로 주 기능이 이제 전환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철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이제 이 고속도로망도 이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지금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아시안 하이웨이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옵니다만은 모든 게 이제 북한만 거기서 통과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제 유럽과의 이 물류가 육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남쪽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데 지금 북한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공항과 항만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아 허브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교통망의 합리적 연계로 수송 분담률이 철도에서 도로로 비중이 점차 증대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물론 대형 수송물은 이제 철도를 이용을 하겠죠.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통일한국 공간 구조를 전망을 해보면은 동북아 공간 구조 형태와 같은 맥락의 공간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육로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일본과는 해상 루트를 이용해서 동일. 과거에는 이제 일본과 이제 그 북한이 굉장히 활발하게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통일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또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국토개발과 이제 또 다른 학회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이제 연구한 것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국토개발 쪽에서도 이제 그 근간이 이제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국토개발 축 전망에서 3개 해안축, 경의축, 3개 동서축, 간선교통망축.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러시아 및 중국 동북 삼성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경원축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경원선만 남북이 연결을 지금 안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원선은 우리의 수도권 혹은 한 황해권과 한 동해권을 연결하는 큰 축입니다. 그게 지금 꽉 막혀 있죠. 물론 지금은 다 막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추구 변화는 한반도 내에서는 X축형으로 이제 경의축과 강원축으로 이렇게 될 거고 해안축, 그다음에 서해안축, 뭐 동해안축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의 변화, 육로 중심의 교통처리 수단 주 기능이 주로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는 장거리 수송 기능 담당하고 도로는 이제 도시간 연결, 주요 거점 지역 배송 구역 그리고 항만, 동북아의 게이트웨이가 이제 항만은 될 것 같습니다. 공항 역시 이 허브 공항 역할을 지금 우리 인천공항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는 더욱더 그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수요를 이제 예측해 보면은 축별 교통량은 남북 추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축, 해주, 남포, 신의주 그리고 개성, 평양, 경원선과 동해안 추구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 삼축인 이제 철원에서 이제 이렇게 직선적으로 했을 때 만포축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가는 이제 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철원에서 만포축으로 그리고 동서 연결축은 평원축, 평양과 원산축 이런 데가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주요 도시는 뭐 남포, 평양, 원산으로 경유하고 아시아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이 우리 한반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물론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6호선은 이제 부산에서부터 출발하고. 네. 교통망 구축의 그 기본 방향을 보면은 북한 지역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은 글로벌 통합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예. 글로벌 통합 결국은 이제 한반도가 이제 동북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글로벌 통합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는 그런 방. 남북한은 상이한 교통 체계의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통일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교통 네트워크에서는 산업 지원형, 도시 지원형, 글로벌 고속, 지능형 녹색, 산업 지원형 이렇게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본 방향을 보면은 이제 산업 지원 경제형 네트워크 구축, 이제 참조시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원형 광역교통 네트워크, 그래서 성장 거점의 활성화 지원형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남북 대도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고속교통 네트워크. 이건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통합 복합 수송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에너지 전략형 지능형 녹색 교통 체계. 그래서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최소화 교통 체계, 첨단화 및 지능화를 통한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러한 이제 이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교통 시설은 좀 더 이제 그 첨단 그런 쪽으로 이제 구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역적으로 네. 단절된 교통망을 이제 확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남북 간에 이제 그 단절된 교통망들을 보면은 이제 동일유 수도권에서 남북 교통 수요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1축과 3축, 제2 수도권 외곽 이런 그리고 경의선 외 화물 전용 노선 개설, 수도권 우회 노선 개설. 도로는 이제 3호선, 5호선, 7호선, 4호선, 4호선 이런 이제 경의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는 지금 이제 경원선, 금강산선 앞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연결이 안 된 그런 도로와 철도망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경의선과 국도 1호 그리고 이제 이 동해선과 국도 7호는 지금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더 확장하고 이제 구축을 하겠죠. 그다음에 해우 및 공항 시설의 이제 조기 확충. 특히 이제 항만 여건이 좋은 이제 남포항이라든지 나진항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순안, 어랑, 신의주 해상공항 이러한 곳들이 이제 이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특히 이제 관광 수요가 많아지기에 따라서 그래서 남북의 관광이 자유스럽게 된다면은 제주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유럽의 그 이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의 그 관광 시설이 관광이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합니다.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한 물류 거점 시설을 확충. 그래서 이제 통일 이후 대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변 이런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대러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평양과 남포, 청진, 신의주, 개성 이런 데가 이제 크게 이제 확장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렇게 남북 접경 지역에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북 간의 철도망, 도로망이 이렇게 이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철도망이 4개, 도로망이 6개. 이게 또 국도만입니다. 또 이제 일반 또 국도 외에 이제 지방도가 또 한 6개 있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그 연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참 연결이 됐을 때 통일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한반도 통합국가기관 교통망을 확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우 철도 중심 수송 체계가 지금 아주 높게 돼 있고 남한은 이제 도로 중심이 높게 돼 있는데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변화되어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동서독과 같이 지금 정말 그 고속도로망이 활발하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제 부산항이 이제 세계 허브공항이 항만이 되었을 때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류가 이제 그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허브 항만으로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의 철도와 도로 이 기능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의 그 도로망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계획이 7x9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7개, 옆으로 9개. 북한의 경우는 6x6.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도로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반도의 그 중심 지역의 그 철도망이 남북 간의 연결이 어려워요. 그것을 이제 철원에서 만포로 연결하는, 그럼으로써 중국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래 이제 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가 교통망 계획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점 공항과 거점 항만을 이제 이 확장시키고 미래 이제 통일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의 그 허브 공항으로서 허브 항만으로서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한 또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아시안 하이웨이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시안 하이웨이 6호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한 5개국, 1만 5천. 그리고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이제 1호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와 가지고 터키까지. 이 음, 베트남에 가니까 그 이제 도로망에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 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 이 고속도로망마다 그게 써져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뭐 6, 아시안 하이웨이 1 이렇게. 네. 네. 북한의 지역 발전과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 구축. 그래서 대도시 광역교통망 시설 및 우회 교통시설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통일 이후에 대도시의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해놓았을 때는 훨씬 통일 이후에 이제 이런 교통의 체증이 적겠죠. 어,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전에 통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 교통의 체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지원형 배후 수송로를 이제 확충을 해서 이제 물류가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개발 축상의 거점, 평양, 남포, 함흥, 청진, 개성, 신의주, 원산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국토개발 축의 거점을 형성을 하고 남한 기업 투자의 그 선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은 기업인들은 평양, 남포, 신의주에수, 개성, 원산, 함흥, 나진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다음에 행정 중심, 네, 지역별 도청 소재지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동북아 물류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반도는 이제 대륙과 그리고 태평양과 뭐 해양과의 그 이제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 연계 교통망, 연계 거점 물류 시설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의주, 이제 온성, 만포, 해산, 해령 이렇게 중국과 연결되고 또 두만강, 러시아.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이 6x6 도로망과 4개 간선 철도망, 이제 신의주, 두만강, 온성, 만포, 중국, 러시아 연결을 기본으로 이제 했을 때 연계 거점, 물류 거점 시설로서는 이제 신의주와 주로 이제 만포, 현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원정리 등지에 국제 거점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교통 물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및 러시아 접경 지역을 통관 절차 간소하고 원스톱으로 하는 것. 국제여행 및 물류 전문화를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이제 확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능형 녹색 교통체계. 우리는 지금 이미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환경 친화적이고 지능형 녹색. 안전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철도 수단 분담을 제고를 통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녹색 교통체계 측면에서는 북한이 그 철도를 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환경 측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워낙 기능이 약하고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런 녹색 교통 체계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인프라의 정보화 및 첨단화 통한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이제 남쪽이 이미 지금 그러한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과 연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1단계적으로는 이제 남북이 이 통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의 그 교통망을 어떻게 이제 정비하고 복구할 것인가. 이럴 때 이제 단절된 도로망 및 철도망을 연계하고 해운 및 공항 시설을 조기 확충을 하고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한 물류 거점 시설 확충. 지금은 이제 참 남북 관계가 이렇고 국제적인 상황이 이래서 정말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통일을 보면은 우리 88 올림픽 때 독일의 그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이 먼저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예, 갑작스럽게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 기반 구축계에서는 이미 통일이 되어서 남북 간에 이제 서로 원하는 그 이제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이 통합이 됐을 때 통합 국가 기관 교통망을 구축해야 되고 북한의 지역 발전과 경제 해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 구축, 그리고 동북아 물류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 체계 구축,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능형 녹색 교통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준비되고 또 이제 추진되어서 우리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혼란 없는 통일, 안정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통망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래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그 국도 1호와 경의선이 뚫리고 연결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꿈에 부었죠. 남북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금방 통일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통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통일도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노력 끝에 30여 년간의 그 노력 끝에 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했을 때 혼란이 없이 안정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미래에 우리가 교통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교통망을 어떻게 복구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저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